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3월 학평 대비 캐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학년 돼서, 고3 돼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 분명 의미는 있거든요. 자, 이걸 좀 잘 풀면 좀 좋잖아, 그래도. 그죠?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의고사 시간 배분,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1번부터 쭉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별로 푸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안내하면서 이 캐스트 영상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사문화평의 의미를 여러 가지 부여할 텐데, 나의 실력을 좀 체크한다는 어떤 그런 학생들도 있고, 중간에 학습 점검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시간 관리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도구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근데 3월 학평이잖아, 3월. 여러분이 고3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많이 현장 강의들을 개강을 하고 그렇거든요. 3월 합평 정도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고3 공부를 크리스마스 때 이때 전후로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한 2달 정도. 2달 정도 여러분이 수능 레이스를 지금 달린 거야. 물론 이제 좀 빨리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 고2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수능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달리는 좀 이제 빠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논외로 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때부터 달리잖아, 그치? 2달 정도 열심히 달려왔어. 근데 이 2달 달린 요거 가지고 나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학평이잖아. 얘는 수능과 아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6평을 보면 알거든요. 문제를 출제하는 포인트가 달라. 비문학도 있잖아. 이 평가하는 비문학 지문이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보는 그 EBS 그 수특 비문학 얘보다 훨씬 더 비문학 지문이 쉬워. 쉬운데 선지를 겁나 꼬아놔. 그리고 지문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게끔 출제하는 게 평가원이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야. 문학도 선지가 딱 보이면 바로 답이 보이는 게 일반적인 이제 교육청 문제, 그 다음에 EBS 문제인데 평가원 얘네들은 선지를 보면 그럴듯해. 근데 하나하나 제대로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틀리게끔 구성하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깊이가 달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의 어떤 실력을 좀 체크한다?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중간학습 점검? 고작 2달 공부해놓고 무슨 중간학습 점검을 하겠니? 응?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쌤이 현장 강의를 좀 이제 오랫동안 해봤을 때 겨울방학 강의 듣고 3월 학평 가서 점수가 팡 뛰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뭐냐면 고1, 2때 어느 정도 좀 내공을 계속 좀 닦아 놓은 애들이야. 내공을 닦아 놓았지만 이 수능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거야. 이 고1, 2때는 아무래도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고 수능식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고3 전문 선생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수능 그 수업하고는 분명 좀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한테 자, 평가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능식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런 어떤 전략, 팁 이런 것들을 정말 100%막 흡수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미 탄탄한 상태에서 그런 걸 흡수하니까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일부 친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2달은 어떤 학생의 어떤 수준을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짧아. 국어잖아, 국어. 어느 정도 독해력, 내공이 필요한 어떤 과목이거든요. 비문학 같은 경우도 문학도 지문을 보고 좀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이야. 따라서 2달 잠깐 달린 수능 레이스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실력을 체크한다, 중간학습을 점검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나중에 이거 시험 못 봤을 때 타격 엄청 커요. 이거 열심히 다 달려왔는데 달려온 결과가 이거라고? 내 결과, 내 위치가 이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레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탄하면서 나 뭐 했지? 이런 회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마.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아직 제대로 이제 그 내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얼추 잘 봤어. 너 생각보다 너무 잘 본 거야. 이 정도 좀 되나? 하고 좀 과한 자신감 속에서 이제 이 공부를 좀 살짝 놓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너무 잘 봐도 오히려 문제야. 아직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많았을 때 휘청휘청할 수도 있거든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소리야. 쌤이 볼 때 3월 학평의 의미는 거의 유일한 의미는 뭐냐? 얘야. 전공인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본다? 그래. 이 집에서 혼자 문제 푸는 거랑 다 같이 모여서 문제 푸는 것은 분명 다르거든요. 이걸 통해서
시간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보자. 응?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사물학평을 보자. 이런 마인드로 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어떤 마인드 같아. 시험이 끝나도 얻어갈 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멘탈이 붕괴될 위험도 없고, 알겠죠? 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소리야. 자, 그러면 시간 관리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 친구들이 있어.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있어. 고1 때 모의고사 보면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다 겁나 빨리 풀어. 이거군. 이거군. 하고 딱 보니까 남들 열심히 풀고 있어. 한숨 자야지. 자는 거야. 난 이미 다 풀었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이 이제 그 시간이 좀 빨리빨리 좀, 문제 풀고 남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트렌드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야. 위험하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해. 이런 친구들은. 지금 트렌드에서는. 예전 트렌드에서는, 괜찮아. 무슨 차이가 있냐? 예전에는 비문학이 겁나 어려웠거든요. 비문학이 어려워서 거의 뭐 이런 전략도 있었어. 그래, 문학을 좀 안정적으로 최대한 맞추고 어려운 비문학 지문 한 지문 아예 날리자. 이런 게 이제 거의 효과적인 팁으로 등장할 정도로 비문학이 겁나 어려웠거든요. 이 남는 학생은 결국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이야. 독해력이 좋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읽어도 빨리 읽고 머릿속에 남은 정보가 많거든요. 독해력이 좋다 보니까 판단이 빨리빨리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위험해요? 지금은 비문학 지문이 쉽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문학 지문이 쉬워. 쉬운데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친구들 있잖아. 얘만 쉬운 게 아니라 독해력이 좀 중간 정도 되는 애들도 쉽게 지문을 읽을 수 있어. 근데 빨리빨리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애들이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실수를 한다. 아, 이거 못 봤네. 아, 틀렸네. 시험장에서 실수를 한다. 실수다. 다음은 실수를 안 하나? 똑같은 실수 다음에 또 하거든요. 빠른 호흡 속에서 지문을 읽는 게 습관이 된 친구들은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지금 트렌드에서는, 비문학이 쉬운 이런 트렌드에서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 시간은 OMR 마킹까지 하고 나서 한 3분 정도. OMR 마킹 끝나고 딱 3분, 한 2, 3분 좀 빠듯하게 남았다. 아름답게 시간을 쓴 거야. 정말 아름답게. 2, 3분 딱 남았을 때. 응? 그럴 때 시간 관리를 잘한 것이지. 5분 이상 남았다? 그럼 너는 시간 관리를 못한 거야. 좀 더 안정적으로 지문을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선지 판단도 좀 더 냉정하게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냉정하게 더 천천히 봤으면 너 한 두세 개 틀릴 거 만점 받을 수 있어. 응?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 1등급 안착할 수 있단 말이야. 더 천천히 지문을 읽고 선지를 더 냉정하게 천천히 보시면서 시간을 다 써야 돼. 시간을 다 썼을 때 시간 관리를 잘한 거야. 이 친구들 오히려 더 위험한 친구들이고 부족한 학생은 대부분의 친구들인데 괜찮아. 괜찮아. 왜냐?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에 부족한 지금 이런 현상들을 충분히 앞으로의 어떤 그런 강의와 앞으로 어떤 학습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거든. 다만 이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생마다 달라. 시간을 어디에다 더 쓰는지. 어떤 친구는 이제 그 지문을 막 여러 번 보면서 시간을 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다 지문 읽고 문제 푸는데 2번 할까 3번 할까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는 친구도 있어. 이거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분석해야 돼. 내가 나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거야. 사물학평이 왜 의미가 있냐? 이런 걸 냉정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확인을 해봐. 내가 지문을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지를 판단하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시간을 쓰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문학에서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나왔으면 거기 있는 개념들은 머릿속에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지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뭐 이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말을 건넨 것이 아닌가? 뭐 경건한 어조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경건한 어조? 이 정도면 경건한 거 아닌가? 판단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지가 판단할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지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문 독해력이 부족한지, 선지 판단력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이후에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파트당 완급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일정한 호흡으로 푸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문제는 빠르게 천천히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비문학 같은 경우 있잖아.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은 내가 장악하면 할수록 문제를 잘 풀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최근에 좀 쉽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지 내가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겠죠. 시간 투자하면 괜찮아, 비문학은. 응? 그 다음에 소설 지문.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최근에 좀 둘 중에 하나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많고 둘 다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최근에 좀 있거든요. 소설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얘가 이 말을 하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든가 시간 공간이 계속 바뀌어. 그럼 체크한다 하면서 끊어가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할 게 많기 때문에 여기다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은 괜찮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다만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시 고전 시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한번 딱 봤는데 판단이 안 되잖아? 그 판단이 안 되는 것은 계속 노려보고 있으면 갑자기 해석이 될까? 안 되는 해석이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그죠? 판단이 처음 안 됐을 때 지문에 있는 그 구절이 해석이 안 되던가 선지에 있는 개념이 처리가 안 되는 건데 걔는 앞으로 계속 노려보고 있어도 판단이 안 되거든. 여기다 시간 쓰는 것은 최악이야. 얘는 그래서 좀 빠른 호흡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아. 빠른 호흡으로 지문 보고 대충 풀려는 게 절대 아니야. 판단을 빨리빨리 내려야지. 여기서 내가 시간 쓰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빠른 호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파트. 선택 파트는 적당한 호흡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되거든요. 본인마다 호흡이 좀 다르니까. 다만 여기서 비문학과 소설에서 시간 천천히 좀 호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운문 파트에 좀 빠른 호흡으로 가고 이게 조절이 좀 여러분이 좀 잘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 조절도 없이 그냥 쉬는데 막 버티고 있어. 버티면 내 손해지. 그렇지? 다른 문제도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빨리 넘기면서 이제 가는 것도 실력이야. 완급 조절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검토하는 시간. 실제 시험장인데 뭔 검토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그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있잖아. 선지를 보다가 2번에 명확한 게 있어. 2번에 명확해. 이건 진짜 답이야. 얘는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아. 그러면 3번, 4번, 5번 선지 안 보고 넘어가야지. 시험장이니까. 다만 문학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할 때 2번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문학은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5번까지는 보고 가야지. 그지? 그런 식으로 검토 시간이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 그죠? 시험장이니까 넉넉하게 한 문제, 한 지문 풀 때처럼 검토할 수는 없어요. 그죠? 검토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좀 받아들여줘야 돼. 당연하게 받아들여주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잘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추후에 EBS 강의를 듣고 EBS에서 연계된 작품이 이제 대폭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시간 얼마든지 세이브할 수 있고 독해력이 올라가니까 지문을 보는 속도가 올라가.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개념 강의를 들으면 선지 판단하는 속도가 겁나 빨라지거든요. 충분히 여러분의 시간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알겠죠? 부족한 친구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란 소리야. 알겠지? 다만 이런 것을 신경 쓰면서 내가 어디다 시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나를 확인하기 좋은 시험이 이번 3월 학평이라 그 얘기야. 지금은 괜찮아요. 자, 그다음 풀이 순서인데 풀이 순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연관된 얘기거든요. 1번부터 순서대로 쭉 풀어가는 친구도 있어. 쭉 풀어가는 친구가 있고 파트별로 뭐 이제 비문학, 뭐 문학, 그다음에 선택. 파트별로 이제 딱딱딱 이제 나눠서 문학도 이제 그 산문, 원문 딱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좀 푸는 어떤 그 친구들이 있는데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순서대로 풀어도 파트별가 쭉 나눠지긴 하는데 예전에 좀 섞어놓기도 했거든요. 어떤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쌤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별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 파트별로. 왜냐하면 바로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완급 조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완급. 빠른 호흡으로 풀어야 되는 운문. 그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좀 천천히 투자하면서 좀 느긋하게 가야 되는 좀 이제 비문학이랑 소설. 그래서 느긋하게 가야 되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지? 얘를 먼저 푸는 거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운문. 현대식, 고전시가. 이런 애들은 빠른 호흡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 호흡은 점점 좀 빨라져. 가팔라지거든요. 옆에서 펄럭펄럭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펄럭펄럭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얘는 시험의 후반부에서 푸는 게 좋아. 초반부에서 풀면 선지들 가지고 고민하다가 시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파트별로 초반에는 내가 비문학 다 하고 소설 다 하고 후반부에 얘를 배치한다. 그리고 선택 파트를 맨 앞에다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뒤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이건 자기의 어떤 그 취향에 맡기는 거니까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알겠죠? 파트별로 여러분이 이제 풀이하는 것이 좋다. 왜? 파트별로 호흡이 다르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해주는 게 좋고 주의사항이야. 최소한 3회 정도 모의고사는 풀어야지 내 호흡이 생기거든요. 이거 좀 지워볼게. 내 호흡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화작을 선택했어. 화작 문제는 내가 몇 분 안에 풀어야지. 언매를 선택했어. 언매는 내가 몇 분에서 몇 분 사이 정도 풀어야지. 비문학은 몇 분 정도 자꾸 풀어야지. 그런 나만의 호흡이 있거든요.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답은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는 어려워. 학생마다 어떤 친구는 그 언매 기준으로 언어와 매체 문제를 어떤 친구는 한 11분, 12분 만에 푸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죽어도 15분 만에 푸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건 얘의 어떤 그 풀이 습관과 어떤 그런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어려워. 다만 자신의 호흡에서 벗어날 때는 조절해야지.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해서 나도 모르게 내 평소 호흡과 달라질 때가 있거든. 그때는 내가 평소에는 15분 안에 좀 도달하고 있는데 너 지금 16분인데 아직도 못 풀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너무나 긴장해서 너무나 시간을 많이 쓰고 있구나. 좀 호흡을 좀 높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겠지. 나의 호흡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문학은 몇 분, 비문학은 몇 분, 뭐 선택 파트는 몇 분. 이런 식으로 나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3회 정도 이상은 풀어봐야지 나의 호흡이 생겨. 알겠죠? 적당한 거 뭐 작년 3월 모의고사, 뭐 전년 3월 모의고사 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알겠죠? 그걸 풀어봐야지 나의 호흡이 생기니까 사설 모의고사도 한 2, 3회 정도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모의고사를 계속 푸는 건 지금 비추야. 하지만 2, 3회 정도 풀고 나서 3월 합평 보는 것은 아주 괜찮아요. 나의 호흡이 일단 생겨야 되니까. 그 중요한 시험 직전에 순서 교체는 이건 정말 금물이야. 내 호흡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평소에는 평소에는 선택 파트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에는 문학을 먼저 풀어볼까? 문학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러면 평소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시험 뭐 3월 여러분한테 의미가 부여되면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6평 그 다음에 수능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시험 전에는 순서 교체는 직전에는 금물이야. 최소 3회는 풀어야지 그게 내 순서가 되고 내 호흡이 된다고. 알겠죠? 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추천하는 강좌 뭐 있나요? 3월 합평 대비로 추천하는 강좌라고 한다면 딱 이거 하나가 바로 생각나거든요. 문계집. 문학 개념들을 딱 정리한 기본 강의 같지만 아니야. 시험장에서 이 개념들, 이런 선지가 등장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시험장에서 선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목을 강제로 그냥 끌어올려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지 판단하는 능력을 굉장히 높여줘. 시간의 문화가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강의로 여러분의 압축적으로 선지 판단하는 어떤 그런 안목,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강의니까 문계집 듣고 3월 합평 보면 효과 굉장히 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3월 합평 처음 보는 이제 그 고3이 돼서 보는 어떤 시험이라 이제 살짝 이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커다란 부담감 갖지 말고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고 나서 쌤이 이제 3월 합평 자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수능과 다르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3월 합평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거야. 알겠죠? 부담감 내려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요거
그냥 이번에 뭐 3원화평으로 시간 관리 한번 해보자. 그런 도구로 가볍게 여러분은 3원화평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